안녕하세요. 내일 또 하루 쉬는 날이죠, 그죠? 음, 오늘은 제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KOK 플레이 이게 최영규 박사가 개발을 했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일 것 같아요. 이유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KOK 이퀄 최영규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는 뭐 5월 6일 2022년 5월 6일 라이즈업 그 행사 때도 송가병 씨라는 사람이 어, 이야기한 것 중에서 최영규 이사장을 또 들먹였는데 실제로 이 사업에 사용이 되고 있었던 처음 처음에 KOK 플레이는 어, 최영규 이사장에 의해 가지고 개발이 된 게 아니고 한국인에 의해서 개발이 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 중국의 남경대학의 교수가 이름을 이야기하자면 시진인데 그 사람이 그 학교의 어, 블록체인 연구소 책임자이기도 했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최초로 이용을 했던 9버전의 그 KOK 플레이는 어, 중국에 있는 그 남경대학의 교수가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이 재단 설립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앱 개발은 그쪽에서 해왔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게, 음, 얼마 전에 제가 시사멘트리 추적에서 주식회사 미디움의 직원이 한 70억 정도의 매출이 뭐 KOK에서 발생이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데가 이 최초로 개발이 되고 운영을 했던 KOK 플레이의 9버전을 사실은 업그레이드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몇 개의 기능을 추가를 한다라고 했는 게, 예를 들면 키아스크라든가, 그 다음에 뭐 채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어, 아이콘만 추가를 해놨을 뿐, 뭐 별반 차이가 없었죠. 그러면은 제가 좀 답답해서 한번 서치를 좀 해봤어요. 그리고 이전에 또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애플리케이션을 하나를 개발을 하는데,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뭐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를 기반으로 한 것이든, 아니면 어, iOS를 가지고서 했든, 아니면은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를 했든,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개발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용역 형태로 개발 용역을 시켰을 때, 한 2만 불에서, 어, 한 8만 불? 그러면은 맥시멈 한 1억이 조금 넘는 정도.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아니지. 각각의 뭐 iOS든 안드로이드든 이렇게 각각으로 개발을 하면 그거보다 훨씬 낫고, 하이브리드로 가면은 한 10만 불 정도. 그러면은, 어, 한 1억 한 3천, 4천 정도 되지요. 여기에
운영을 하거나 유지 보수 운영을 추가로 해 줬을 경우에 연간 한 5,000달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한 10,000달러. 그러면은 쭉 해봐야 돈이 뭐 2억이 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시사멘틀이 추적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제 판단으로는 운영비는 따로 있고 개발비 해가지고 그게 한 160억 정도가 됐을 거다라는 게 제가 어, 나름 추정을 하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추정을 하는 건데, 그 이유는 다른 매출은 실제로 어, 뭐 흑자 전환을 했는데, 흑자 전환을 한 이유가 한국도로공사, 조폐공사 이런 공공기관과 또는 가상 자산을 통해 가지고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하니까, 그 기사 내용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국도로공사와 조폐공사는 관련이 없다라고 확인이 된, 그쪽에서 어쨌든 방송 언론사 쪽에서 확인을 해준 거니까, 그러면 가상자산밖에 없는데, 가상자산 중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인넷, 그들이 출시를 했던 메인넷에 발행이 되었던 MDM이라는 것은 거의 거래도 없었기 때문에, 뭐 생태계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어, 뭐 메인넷만 하나 론칭을 해놨다고 해서 거기서 발행이 된 게 거래소에서 맥혀들지를 않았을 거다. 결국에는 KOK에서 전부 다 그 매출이 일어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대학 교수가 앱을 하나를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면은 이 사람들 못해요. 그리고 앱 개발을 하는데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툴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 뭐 돈이 추가로 들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그 미국에 불법 체류로 뭐 있다가 체포가 됐는데, 체포를 하고 보니까 적색 수배령이 내려져 가지고 일단은 구속을 했다가 그 보석금을 내고서 지금 호텔에 감금이 돼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한지욱이라는 사람이, 한지욱이와 그다음에 장효조, 뭐 박성준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이 시진이라는 사람하고 이 재단 설립을 뭐 한 것으로. 그런데 여기에는 홍콩의 오시아인가 하는 그런 법무 지원 업체를 통해 가지고 2019년 11월 6일에 쉐이셸 공화국에 이 재단이 설립이 됐고, 여기에서 재단 이사장으로 그 당시에 그 재단 이사장 베네피셔리로 등록이 된 사람은 임정환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임정환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보도 듣도 이름 자체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대충 추측해 볼 만한 거는 한지우기의 지인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어,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결국에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한지욱, 박성준, 그다음에 장효조, 여기에다가 배후에는 시혜진이라는 중국 남경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소 교수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게
스캠 코인이냐 아니냐를 따졌을 때는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스캠을 위해서, 스캠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했다라고는 보지 않는데, 일단은 사람이 없고 하면은 뭐 스캠이고 나발이고 뭘 할 것도 없죠. 근데 여기에 그 서비스가 사업에 어 사업을 하는 데에 그 주된 그 사업 아이템이 결국에는 K 콘텐츠 서비스예요. 이 K 콘텐츠는 그 뭐 소위 말해서 BTS라는 그 아이돌 그룹을 통해 가지고 한국의 문화가 뭐 음악부터 해 가지고 그렇게 그 알려지기 시작한 게 지금은 뭐 K만 들어가면은 다 좀 그 환영을 받죠. 예, 심지어 뭐 저는 이 최근에는 해외를 나가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어 제 기억으로는 2015 년까지 제가 그 해외 출장을 좀 다녔었는데, 그때 그 뭐 2005년 이후부터는 외국에 나갔을 때 한국인이 그다지 "네가 아시아인인 중에서 뭐 중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이렇게 어 묻기보다는 가끔씩은 이 "한국 사람이냐?"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 정도로 이렇게 인제 그 K 콘텐츠가 어떻게 보면은 어 뭐 몇 개의 그런 플랫폼 사업을 하는 쪽에서 K 콘텐츠를 가지고서 K 드라마든 무비든 이런 걸 가지고서 어 플랫폼 사업에서 많은 이득을 취했죠. 그러니까 기획을 아예 그 영화 제작을 어 제작비를 투자를 해서 뭐 우리가 잘 아는 오징어 게임 이런 것들이 출시가 되고, 그게 엄청난 그 인기를 얻다 보니까 이후에 또 그런 것들이 많아졌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영화 제작이든 드라마 제작이든 이런 게 되는 게 해외로 많이 뿌려졌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을 서비스를 해서 이 사업의 생태계를 그 조성을 하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KOK를 쓰면은 그 가치는 당연히 올라갈 거다 갈 거다. 이런 면에서는 결국에는 이게 '스캠으로 출발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 이 KOK가 아마 그 2021 년도 시작을 할 때쯤, 그러니까 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2021년 한 2 월경부터 어 이 KOK 재단과 미디움 간에 뭐 모종의 뭔가 계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것과 뭐 이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그 언론 기사를 통해서든 이렇게 우리가 접한 거는 이 시기를 한 2-3 개월 후로 해서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어 업체가 그 KOK 플레이 플랫폼 인수를 했다는 인수 계약을 했다는 내용이 공지가 되었죠. 뭐 공지라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지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몰랐을 거예요. 누가 그거를 어 이후에 뭐 기사로 나왔는 걸 보고서 전달을 했던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 레벨들이 한 거지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어 이 KOK 플레이에 재단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사라고도 하고 뭐 때로는 제휴사라고도 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 받았는 메시지상에는 용역사라고도 하고 또 어딘가에는 협력사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운영사, 뭐 제휴사, 협력사, 뭐 그 용역사라고 하는 게 이 미디움 파운데이션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고 처음에 언급이 됐던 그 법인명은 우리가 뭐 미디움 재단이라고 하면은 또 모르겠는데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고 영어로 썼잖아요. 그런데 회사명이 미디움 LTD로 뭐 미디움 LTD 홍콩으로 표기가 되어서 어 언론 기사에 나온 거죠. 그게 우리 어 공지사항에 보면은 처음에는 KOK 플레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공지가 계속 어 공지가 되어 오다가 한 4월경부터 해 가지고는 미디움 LTD라는 걸로 공지가 쭉 되다가 2000 아마 23년도 좀 들어서면서 메타M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그게 한 6월쯤 돼서는 그게 또 K-스테디움 팀이라는 이름으로 또 공지가 됐다가 그 이후로 시간이 좀 지나서 8월인가 뭐 9월인가 이때부터인가는 K-스테디움 PT라고 이렇게 공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개의 해외 법인들이 언급이 되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갑자기 그러니까 그 해외 법인들은 이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달랑 한 주에 이 오디너리 스탁 한 주에 1달러, 그러니까 자본금이 1달러 1달러면은 한 1,300원 1,400원 정도, 뭐 많이 잡아서 1,400원짜리 회사예요. 그런 회사와 KOK 재단이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1년 한 2월, 3월, 뭐 4월 이때쯤 KOK의 가치가 0.14는 절대로 아니었을 거고, 뭐 그게 한 0.5달러가 됐든 1달러가 됐든 그때쯤 됐을 법도 해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어, 이 앱을 운영을 한다라고 앱 운영 인수 계약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 앱을 어, 개발을 해놨는 거에서 그 이후에 나온 내용으로는 KOK 플레이 KOK 플레이 플랫폼을 구축하러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주식회사 미디움이었고, 그리고 운영을 한다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그 앱을 운영을 하는 데에 비용이 앱을 개발한 쪽에서 유지 보수 또는 운영을 해줬을 때 그 비용이 연간 뭐 하이브리드로 따져서 거의 한 1,400만 원 정도, 현재의 환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 드는데 결국에는 별로 할 게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재단이 존재를 하는데 재단이 실제로 뭔가 엄청난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폼의 정상적인 양질의, 그리고 흥미 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소싱을 하던 그 당시에 그
KOK 재단에서 보유를 하고 있었던 KOK가 엄청났기 때문에 그 엄청난 지금도 뭐 보유를 하고 있는 거는 엄청나지요. 근데 가치가 상승이 되었을 때 거래소의 가치가 우리가 아는 뭐 $1,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시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는 오피스 쿠킹 뭐 그거 육부작인 거 나왔는데 그거 실제로 우리가 KOK 재단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제작비를 얼마를 투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누가 봐요? 그러면은 심지어 대장금이라는 옛날에 어 인기리에 뭐 방영이 되었던 그런 드라마를 지금도 이슬람 국가 또는 저개발 국가의 사람들은 그런 거를 하나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게 또 인기가 그렇게 있대요. 특히나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심하지 않은 이런 영화를 드라마든 이런 거를 선호를 할 수 있겠죠. 여전히 지금 이 2024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드라마는 되게 인기가 있대요. 그런 거를 제대로 소싱을 해서 이 KOK의 KOK 콘텐츠 서비스를 하는 그 아이콘에다가 넣어 놓고 그렇게 제공을 하면 되는데 그런 거 자체를 하지 않은 거지요.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고 요즘도 그렇게 이야기를 요즘 완전 전 세계 하나뿐인 팔성이라는 사람이 KOK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사실 없잖아요. 근데 2019년, 20년, 21년, 22년 적어도 한 4, 5월까지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KOK가. KOK에서 제공하는 이 서비스, 콘텐츠 서비스 하는 이 콘텐츠들은, 어,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사온 것이다. KOK 재단에서 사가지고 올려놨다는 이야기인데, 정말 샀는지 사서 올려놓은 건지, 그거를 살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구색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뿐이죠.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재단이 별로 할 역할이 없어요. 대부분의 가상자산 사업자들, 뭐, 디앱을 운영을 하는데,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어떠한 사무실을 번듯하게 차려놓고, 거기에 상주하는, 그러니까 상주 근무를 하는 이런 곳이 별로 없을 거다. 더군다나, 재단이라는 게 설립이 될 때, KOK 플레이도 아마 1달러, 자본금 1달러로 설립이 되었을 거다. 이런 것들을 모두 생각을 해보면은, 어, 사실 재단에서 어떠한 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어, 스테이킹을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프론티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정상적인 용어로 우리를 표현을 하자면은 스테이커다. 스테이킹을 한 사람이다. 스테이킹은 뭐예요? 예치죠, 일종의. 예치를 하고 예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스테이킹이라는 것 자체가 거래소에서 어, 거래가 되고 있는 이 KOK라고 하면 KOK의 일부를 사서 그만큼의 양을 스테이킹을 함으로써 거래소의 유동성을 좀 줄여준 거죠. 그거를 스테이킹을 함으로 해서 그러면 이 유동성을 좀 줄인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 가격을 상승을 시킬 때
가격에 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게 어 기존에 유통이 되고 있던 일부를 소각을 하면은 가격 상승 가격에 좀 영향을 준다. 가격 상승 요인이 된다. 뭐 이렇게 통상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1 차적인 우리의 역할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앱이 KOK 플레이라는 이 앱에서 이 사업에서 추구를 하는 게 일단은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은 사용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숫자를 객관적으로 뭔가를 보여주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실제로는 여기에 뭐 한 10명 정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1 명과 10 명을 비교를 하면은 하나는 적다. 근데 둘은 좀 더 많다. 다섯은 많다. 열은 엄청나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대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실제로는 뭐 한 100명 정도 스테이킹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참여자로 그 정도로 그 정도밖에 실제로는 없는데 우리 KOK 플레이 여기에 엄청난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뭔가 뭐 앱에 콘텐츠를 좀 올려주고 그거를 구독을 하는 구독료를 가지고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이런 그 콘텐츠 제작하는 쪽에서 "니들이 정말 사람이 많다."라고 하니까 "우리 이 드라마든 또는 뭐 영화든 이거를 너들 앱에 좀 올리자."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사람이 많다라고만 이야기를 해 가지고는 도대체 몇 명을 많다라고 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객관적인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뭐 김진아라든가 송가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두 버전의 앱을 보면은 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몇 명이 스테이킹을 한 사람이 몇 명이 됐느냐. 그리고 그런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거는 현금을 주고서도 못 봐요. 결국에는 KOK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뭐 소위 말하는 그 고객이죠. 커스터머라고 할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유저라고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이 이만큼 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스테이킹을 한 사람들 스테이킹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내가 스테이킹을 해 가지고 해지를 하더라도 내가 KOK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고 스테이킹을 하면은 스테이킹에 대한 리워드가 보상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스테이킹 돼 있는 거는 내가 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은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보상을 받은 걸 가지고 그런 콘텐츠들을 쓸 수가 있다. 이용을 할 수 있다. 내가 지불을 한 대가로 그 콘텐츠를 볼 수 있다. 이런 거지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고레벨들이 이야기한 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것처럼 콘텐츠를 빵빵하게 채워 놔놓고 공급을 해 놔놓고 "이렇게 있으니까 너들 와서 좀 이용해 주세요." 이게 쉬울지 아니면은 사람을 엄청나게 몰고 와 가지고 여기에다가 AOK를 어 스태킹을 하고 리워드를 받고 그다음에 사람 소개를 해서 리퍼럴 리워드를 받고 근데 여기에는 보상 체계를 그 다단계 형태로 만들어 놨지요.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등급 수익이라는 게 직추천이 아닌 그 이외의 사람들 뭐 리퍼럴 보상이라는 게 1대 2 대까지인가 있었고 나머지를 나머지 인제
어, 그 1대, 2대 다음에 3대부터 몇 대까지 있으면 이거를 토탈해 가지고 그냥 등급 수익이라는 걸로 이렇게 보상이 주어졌지요. 그게 그거는 소위 말해서 여기에서 표현을 하자면 레벨 리워드 정도 뭐 그렇게 봐야 되나? 뭐 하여튼간에 그렇게 보상 체계가 주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죠. 불과 예를 들어서 그게 2019년도는 일단 별거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고 20년도까지도 별거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모인 숫자는. 그러니까 스테이킹을 한 사람 숫자로는. 그런데 2021년부터 해가지고 2022년 어떻게 보면은 한 4, 5월까지 이때 집중적으로 그 스테이킹 한 사람들이 늘어났을 거다. 그게 거의 100만 명, 뭐 저기 송가병 씨 이야기로는 107만 명도 언급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김진아 라인하고 별개니까 그러면은 거기하고 여기하고 다 합치면은 보다도 훨씬 많겠지요. 이 송가병 씨 대비해서 이 김진아라는 사람의 이 여자의 이 그 네트워크의 규모를 봤을 때는 뭐 제가 보기에는 잘은 모르겠지만은 뭐 1대 9나 2대 8이나 뭐 많아야 3대 7 정도. 근데 3대 7까지는 안 갔을 것 같고 뭐 2대 8 정도 됐다고 하면은 여기 80만 명이면 여기 20만 명. 근데 100만 명이라고 했을 게 한 20%를 따져준다고 하면은 어 그 한 2, 30만 명 뭐 이렇게 하면은 100 한 2, 30만 명이 될 수도 있지요. 어쨌든 그렇게 사람이 모이도록 그러니까 생태계를 만드는 역할들을 누가 했느냐. 프론티어 하는데요. 용어로는 정말 뭐 프론티어라고 뭐 그렇게 쓰지만은 실제로는 소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것도 없어요. 스테이킹을 하고 보상을 받아. 사람을 소개함으로 해서 내가 뭐 그 레퍼럴 보상을 받았고 또 그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내가 소개한 사람이 또 소개를 하고 해 가지고 어떠한 레벨 보상이 뭐 그러니까 인제 등급 보상이 또 생긴 거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단에서 뭔가를 해 가지고 이 KOK라는 가치가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저도 그런 표현을 했지만은 근데 저는 이 사항을 뭐 중국의 남경대학이라는 데에서 이 앱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지요. 제가 초창기에 이 일을 할 때 KOK에 어 이렇게 조인을 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조인을 할 당시부터 해 가지고 제가 이 일을 이렇게 쌓아 보겠다고 나서기 시작한 게 2022년 6월 21 일이라고 저는 계속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그거를 몰랐죠. 다 오프라인에 설명회 가고 가끔씩 그 뭐 저기 젊은 그 정채연인가 뭐 이런 그런 애들 이 영상을 한 번씩 보다 보면은 뭐 그런 게 나왔던 것 같아요. 최영기 이사장이 뭐 이거를 개발을 했다는 식으로 그거는 이후에 나중에 이렇게 보다 보면은 대부분이 최욱이 사장으로 모든 것들이 기술적인 그리고 앱과 관련되는 이런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든가 뭐 이런 쪽 관련되는 거는 전부 다 그 사람으로 이 몰쳐지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거 자체를 한국에서 개발을 해서 론칭을 한 게 아니다. 그거를 돈을 좀 들여 가지고 그다음에 뭐
한국의 K 콘텐츠가 그렇게 또 유명하니까 그 개발을 한 중국의 대학 교수와 한국의 뭐 한지욱이라든가 장여조라든가 박성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또 뭐 나름 이제 쉐어하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인발부가 됐겠지요. 그렇게 시작이 돼 가지고 그렇게 오는 과정에서 이 KOK라는 게 그래서도 그 최영규 이사장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냐? GBG의 KOK가 상장이 됐을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표현은 정말 맞아요. 왜냐하면은 거래소에 상장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in the future, in the near future, 가까운 장래, 하여튼 장래에 이게 그 돈의 가치를 가질 거다. 그런데 상장이 되면은 한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시초가를 뭐 $1로 해 놨는데 여기 $1에 팔고자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1에 사고자 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에 팔고자 하는 사람이 한 개를 내놨다. 그런데 그 한 개를 $1에 10개를 사고 싶었는데 없으니까 $10를 주고 한 개를 $10에 있는 거를 한 개를 사게 되면은 그게 시초가가 되고 그게 실제로 KOK의 가치가 그때부터 생성이 되는 거죠. 가치가 인제 있는 뭐 명실상부한 그 가치 자체를 가졌는 토큰으로 어 재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들이 팔고자 하는 세력과 사고자 하는 세력이 부딪혀 가지고 팔고자 하는 세력이 세 가지고 내리밟아 버리면은 가격은 떨어질 거고 사고자 하는 세력이 세 가지고 이 팔고자 하는 세력을 밀어 올리면은 가격은 올라갈 거다. 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 KOK의 가치인데 거기에 결정적인 가격 상승의 요인은 결국에는 소개를 받았는 새로운 사람들이 뉴 스테이커로 들어와 가지고 들어오기 위해서는 KOK를 반드시 내 돈 주고 사야 된다는 거죠. 사서 스테이킹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이 뭐 보상은커녕 리프를 해도 이 사람은 리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AOK를 거래소에서 살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격이 우리는 제가 소개를 하신 분들이 뭐 한 100 명까지는 안 되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소개를 한 사람은 뭐 한 10 수 명 정도 되겠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스테이킹을 직접 할 줄 몰라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신 스테이킹을 해 주는데 그 거래소에 KOK를 매수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지정가를 설정을 하지 않지요. 그냥 그 뭐 그냥 사는 그 뭐라 그러지? 그냥 가격만큼 그 살 수 있는 첫 번째 오더북의 제일 낮은 가격부터 해서 이 돈의 양만큼 살 수 있는 거를 우르륵 사 버려요. 그 가격이 계속 상승을 했죠. 왜? KOK에 신규 스테이커들이 계속 늘어났으니까. 그 늘어난 만큼 결국에는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업의 가치는 누가 만들었느냐?
스테이크들이 많은 거예요. 스테이크들이 스테이킹 한 사람들이 스테이킹 하지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좀 줄여주지요. 줄여주는 역할을 사 가지고 넣어 놓고 그다음에 또 그 가격 상승하는 데 또 일조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을 또 소개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가격 상승에 어 지대한 공이 있고 거기에다가 생태계 확장이라는 부분을 또 일조를 했는 거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보상을 받은 거를 사실 볼 것도 없는 거 뭐 그런 거 프리미엄 거 뭐 자랑 삼아 재단에서 근데 재단에서 공지를 했다라고 보지 않아요. 운영사라고 하는 것들이 뭐 프리미엄 구독권을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니들한테 뭔가 베네핏을 준다." 뭐 그런 식의 한 개 한 개를 보거나 1일 구독권 뭐 이런 게 아니고 한 달을 보면은 모든 것들을 다 이용을 할 수 있다. 뭐 그러면서 그게 인제 또 어떻게 돼요? 4.57 개가 거의 30 한 2 달러인가? 뭐 그 정도 되도록 만들어 놔 놓고 요게 실제로 구독권을 획득을 하게 되면 구매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200%의 320 달러 10 배가 이 바를 거꾸로 뒤로 밀어 줘요. 그러면은 32 달러치를 샀는데 320 달러치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까지 소개를 했잖아요. 전 지금도 그렇게 사고 있어요. 4.57 개. 그게 아마 32 달러예요. 근데 고거를 플랫폼 가격 기준으로 하면은 그럼 320 달러가 내 바가 늘어나요. 지금은 그렇게라도 저는 어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좀 이 쪼끔이라도 여유를 좀 만들어 놓고자 하는 건데 이 결국에는 재단에서 뭔가를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고레벨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 고레벨이라고 하는 것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별거 아니거든요. 자 보자고요. 내가 0 레벨이에요. 그리고 이게 처음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8 레벨이라는 사람 뭐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은 "웃기 삼는 소리 하지 마, 이 사기꾼 놈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는 지인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잘은 모르겠는데 뭐 금액이 처음에는 제가 알기에는 한 90% 이상이 처음부터 뭐 10,000 불을 한다거나 처음부터 100,000 불을 한다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을 거예요. 점차적으로 늘어났을 거예요. 저 처음에 할 때 2,000,000원 했거든요. 근데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험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다른 거를 보고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한 게 아니고 플랫폼 가격을 보고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한 거예요. 나머지 이론적인 거는 뭐 그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이거는 실제로 그 그때 가 봐야지 아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은 이게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내 입에서 내가 지금 막 흥분이 되고 뭐 누구 표현을 하면은 막 그렇게 엄청나게 넣은 거를 이런 메커니즘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는 이게 큰 수익으로 돌아올 거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가슴이 뭐 어떻다라고 뭐 이야기는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개발을 하거나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품을 개발 연구를 하게 되면은 그 결과물로 어떠한 제품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를 지가 개발을 했고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꼭 뭐 남녀가 사랑을 해서 사랑의 씨앗으로 해서 하나 생명체가 하나 탄생이 되는 걸 우리는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의미로 제가 주로 일을 했던 그 대상들이 개발 연구소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개발 연구를 하는 게 뭐 지금도 아날로그는 당연히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디지털만 가지고서는 제품을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개발을 하는 데 아날로그적인 부분이 첨가가 된다고 하면은 톨러런스라 해 가지고 그 사용이 되는 컴포넌트 부품들의 그 편차가 오차가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어떤 거는 아주 낮은 쪽으로 뭐 플러스 마이너스 5%다. 그럼 마이너스 5%는 안 좋고 플러스 5%는 차라리 좋은데 이 기준이 되는 거에서 마이너스 5%로 돼 있는 걸로 쭉 구성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부품들도 그런 각각의 인제 소자들이 그렇게 어 재수 없게 쭉 걸리면은 이 제품의 퀄리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모든 것들을 이 고려를 해 가지고 제품 개발을 하게 되면은 힘이 빠지는 거예요. 뭐 제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애를 낳아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러한 고통처럼 느끼면서 그리고 뭐 위에 상급자의 그 뭐 잔소리라든가 뭐 욕도 얻어먹어 가면서 그렇게 개발한 제품을 그 시장에 그러니까 생산을 거쳐 가지고 시장에 론칭을 하게 되면은 그게 내 자식처럼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게 최고로 좋은 제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실제로 그게 그 사람 하나의 개인적인 생각이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지 그게 전 세계의 최고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이전에 이야기한 것들 쭉 들어보면은 지금 풀풀 날라다녀야 돼요. 인플레이션 외에 수익이 빵빵하게 나오고 그 당시에 뭐 가스비든 이런 수익 재원이 없어도 뭐 1년 뭐 경우에 따라서는 150 일, 200 일, 1년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회수를 할 수 없는 내가 넣었던 수량만큼 내가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됐잖아요. 왜?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튜브에서도 하고 오프라인에 가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오프라인 가 가지고는 자산 이전을 마지막에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에 이전을 해 주는 사람하고 동행을 해서 그 사람들이 뭐 한쪽에서는 인사를 하든 뭐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스태킹 돼 있던 그거를 자산 이전을 커뮤니티 풀로 하라. 뭐 이렇게 해 왔을 거예요. 그거는 뭐 대부분 사람들이 다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니까 결국에는 고 레벨들이 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규로 스태킹을 하고 여기에 들어왔는데 나와 신규로 들어온 사람과 8 레벨, 7 레벨, 6 레벨, 5 레벨 이런 인간들하고 뭔가 커넥션이 있어요? 뭐 커뮤니케이션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누가 이 보상 체계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 뒤집어지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하든 그거는 뭐 둘째치고 집단의 대상이
대상처럼 이야기를 해야죠. 왜? 그게 그렇게 받아 먹어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 KOK가 개차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자기들이 2 년이라는 시간 지나 보면서 본 거고, 그다음에 플랫폼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 조정이 초창기부터 됐으면 이 모양 이 꼴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이 떨어져도 뭐 $1는 안 된다고 치더라도 소수점 세 자리까지는 안 내려왔을 거다. 플랫폼 가격도 플랫폼 가격대로 어느 정도 그게 되면은, 제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제가 아무리 그 생각을 해 봐도 플랫폼 가격으로 내 자산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고 하면 손실은 분명히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플랫폼 가격과 거래소 가격은 약간의 편차를 두고서 늘 플랫폼 가격이 높으니까, 여기에다가 플러스 1%를 뭐 보통 3개월 이상은 다 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위약금이라는 1%를 또 그 세킹되어 있던 거의 1%는 또 빠지니까, 그리고 거래소 가격만큼 차이가 나니까, 이게 나왔을 때는 적어도 이거 또는 그거 이상으로 손실은 볼 수는 있어되, 이미 보상받은 게 또 그거를 리커버리를 한다 그러면은 커버를 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손실을 볼 일은 없다. 그러면 이런 구조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가지고 가격 그 시점부터 뭐 모든 것들이 다 전 세계적으로 뭔가 이게 완전히 막 경제가 틀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결국에는 생산이라든가 이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실제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안 되다 보니까 이 상품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다 보니까 가격은 상승을 하고, 이거를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이 인플레이션은 과거에 1960 년대, 70 년대 이때 엄청난 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한 10여 년간 겪어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FOMC에서 이 인플레이션을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하다가 이게 인제 걷잡을 수 없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거의 제로 기준금리를 제로 금리에서 뭐 지금 여전히 5.5% 잖아요. 어 그 정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어 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와서 결국에는 만 2년 정도 넘게 지금 그 아주 강력한 기준금리를 적용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대출을 받고, 그때는 유동성이 엄청났으니까, 그리고 이자라든가 이런 게 너무 낮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풀릴 수 있었는데, 이 돈을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금리를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이 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내가 갚아야 되는 게 크다 보니까, 우리가 가상자산부터 주식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팔고, 그걸 되갚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어 가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격이 전부 다 이렇게 뭐 90% 이상 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라도 우리가 플랫폼 가격이라든가 신규 스테이킹 하는 사람들이 계속 좀 늘어났다 그러면 가격은 좀 떨어지지만은, 이게 손실을 크게 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은 거래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여기에 합류를 했을 거다. 충분히 그거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우의 수예요. 이렇게라도 됐으면 좋았는데 그런 게 전혀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 고 레벨들은 그 당시에 뭐 하고 있었어요? 어 일부는 도망가고, 뭐 어떤 사람은 진주인지 어딘지는
지가 가지고 있던 거 다 팔아 가지고 집을 거기에서 이사를 가버리고 전부 다 사라지고, 고레벨이라는 것들은 옛날에 저거 뭐 여러 고레벨들 유튜브에서 많이 짓거리던 것들 전부 다 사라졌잖아요. 그것들이 지금 거기 가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커뮤니티폴에 옮겨가지 않은 것들도 많고, 그거 팔아가지고 지들 현금화 해가지고 뭐 띵띵거리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것들이 저희한테 그 저희가 저는 1레벨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뭐 제로레벨도 저희 단톡방에도 계시고 뭐 2레벨, 3레벨, 4레벨, 5레벨 뭐 이렇게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어,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느냐? 아닌데도 불구하고 등급 수익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그것들이 엄청나게 돈 벌어 처먹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코인의 토큰을 받아갔어요. 등급 수익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뭘 하고 있냐? KOK에서 실제로 어, 그, 이 KOK가 이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플랫폼 가격 조정을 하고 뭐 이런 거를 좀 해야 된다라고 부르짖었을 때 한 번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뭐 재단에 가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플랫폼 가격 조정을 위해서. 근데 그런 게 그 이후로 갑자기 뭐 모든 것들이 이제 바뀌고, KOK 플레이에 있던 자산을 커뮤니티 풀로 옮겨야 된다. 근데 커뮤니티 풀로 옮겨야 된다는 표현도 많이 썼지만은, 또 반반 정도는 K 스테디움으로 메인넷으로 옮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커뮤니티 풀로 사람들 자산을 옮기도록 했죠.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그 웃지 못할 뭐 웃픈 그 사실이 있죠. 거기에 투자한 거는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미드베스 K스테디움 PT라는 그 대표 이사가 이제 2022년 2월 달 미드베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갓난 아기. 메인넷을 출시를 하고 지금 우리의 상황은 거의 갓난 아기와 같다. 근데 또 한 사람은 고레벨은 디앱으로 있다가 이 메인넷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완성 단계에 왔다. 뭐 옷을 또 갈아입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이 메인넷이 뭐 어떤 역할을 하고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낼 거다. 이 지금은 그 투자한 게 우리가 찾을 수 없는, 해지할 수 없는, 해지를 한다 손 쳐도 뭐 돌려주지를 않는 거니까 해지를 안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갓난애기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하면은 거기에 수천만 원, 수억 원에 해당이 되는, 뭐 전부 다 그 플랫폼 가격을 기준으로 뭐 나눠 가지고 개수를 교환 자산을 바꿔 가지고 이쪽으로 넘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실제로 그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냐? 예를 들어서 10,000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7만 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10,000개를 받아 나오는데 어, 10,000개에다가 절반을 또 올려준다고 했죠. 뭐 보너스 형태로 뭐 프로모션 피라는 그런
명목으로 해가지고 15,000개. 그럼 15,000개면은 7만 불에 10만 5천 불이 넘어간 거예요. 어디에다가? 소위 말하는 불모지에다가 내가 돈을 처발라 놓은 거예요. 처발랐다가 아니고 내가 거기에다가 돈을 이제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하고 그 투자한 거는 나는 찾지를 못해요. 누구한테 모든 걸 맡긴. 결국에는 여기에 그 갓난 아기가 있어야 될 병실에 인큐베이터도 없고, 그다음에 산소호흡기도 없고, 뭐 산소 공급하는 장치도 없고, 뭐 간호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이 건물이 하나가 있으니까 너들이 투자를 하고 너들이 이제 뭐 그 역할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 그 간호사도 오고 의사도 오고 그다음에 그 뭐 의료기기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애가 정상적으로 그 뭐 그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 돼 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성장을 하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성인이 돼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뭐 그러므로 해 가지고 엄청난 수익이 날 거다. 이런 논리잖아요. 근데 저는 100이면 100 밖에 시내에 어디에 나가 가지고 어느 사람이라도 붙잡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이제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구조 이런 상황을 딱 이야기를 하고 아무것도 없는 건물만 하나 지났어. 여기에다가 그 사람도 없어 주변에. 근데 여기에다가 1억 뭐 2억 아니면은 수천만 원 여기에 투자하라 하면 너희 하겠느냐 물어보세요.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뭐 맨정신은 아니지요. 그런 거를 결, 결, 결론적으로 지금 보면은 결과는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에 나는 이 레벨이 낮고 그다음에 뭐 레벨조차도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의 이 이런 분들이 역할을 한 것까지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그 레벨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레벨, 7레벨, 6레벨, 5레벨, 4레벨, 3, 2, 1, 0레벨 이거는 그냥 보상체계다. 어떤 보상체계냐? 한 사람이 5명을 소개를 하면은 이 사람이 1레벨 그리고 요 사람들은 1레벨이 직추천을 한 거니까 요 사람들이 스테이킹을 한 거에 어 100%를 그러니까 스테이킹을 하면은 몇 프로를 이 사람이 보상을 받는데 요 보상되는 양만큼을 요 1레벨인 사람이 받는다. 그럼 5명이 뭐 금액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했는 거를 요 사람이 갚는 거다. 요런 사람 1레벨이 3명 있으면은 2레벨이 되고 요런 게 또 3명이 있으면은 3레벨이 되고 그래 가지고 7레벨이 3명이 있으면은 8레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받는 어떻게 받느냐? 직추천을 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8레벨이 7레벨들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6레벨이 있을 수도 있고 5레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요런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아는 리퍼럴 보상 후원 수익이라는 거죠. 요것 말고, 이 깜깜하이, 저기, 그 사람 표현으로 저 위에 있는데, 우리는 저 밑에 있으니까,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올려준 것처럼 그냥 깊은 빨대 꽂아 놔놓고 쭉쭉 빨아먹은 그거 말고는 없다는 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죠. 그런데 요거는 소위 말해서 그런 구조로만 되면은 그냥 먹는 거예요. 지가 하든 안 하든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일개미처럼 쭉 해놨는 거를 자기가
자기는 손 안 대고 그냥 빨대만 꽂아 놓고 빨기만 하면 돼요. 그럼 쭉쭉 빨리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보여 드렸다시피 그 이후에도 그 개수가 크게 뭐 이렇게 요동쳐 가지고 내려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아요. 그때는 사람은 적었는데 보상량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고, 가격이 올라가면 플랫폼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사람이 또 많아졌으니까 또 보상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스테블하게 이렇게 뭐 그냥 저기 그 숫자만큼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게 이 KOK 플레이 앱이 어떻게 개발이 되고 론칭이 되고 그다음에 이 재단이 어떻게 설립이 됐고 설립이 되어 있는 이 정도가 자본금이 얼마 정도고 그다음에 여기에 운영사라고 이야기하고 제휴사, 입력사, 뭐 용역사라고 이야기했던 이 업체 이게 실제로는 미디움 파운데이션이었는데 몇 개의 해외 법인 이름으로 또 나오고 근데 이네들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데 이 우리가 지금 국내의 그 기업이라고 하는 법인이라고 하는 그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거기에 뭐 김판용 씨 거기만 나타났지요. 거기다가 앱을 개발을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스캠으로 출발을 했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지요. 그렇게 쭉 오다가 가치가 인제 이 GBG를 통해서 상장이 되고 그 상장이 됨으로 해 가지고 새로운 스테이크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갔다가 지금 그 코로나 팬데믹 그때 시점 그런 요인 때문에 가격이 다 떨어졌는데 우리는 올라갈 때는 거래소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이 플랫폼 가격도 올라갔는데 지금은 저 위에 놔두고 거래소 가격은 끝도 없이 추락해 갖고 있는데도 여전히 저거는 저기 있다. 이거를 오늘 말씀을 드렸지 않았지만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플랫폼 가격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 가격을 조정하겠다라고 문제도 나오고 지랄지랄 떨어나고 결국에는 되지 않았어요. 이런 것. 그다음에 5레벨들이 뭐 5, 6, 7, 8레벨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런 상태가 됐는데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나게 긴 빨대 꽂아 놓고 쭉쭉 빨아쳐먹고는 지금은 전부 다가 뭐 네몰라라죠. 뭐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 가격을 어 가치를 만들고 한 건 누가 했느냐. 결국에는 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스테이크들이 했는데 뭐 표현은 좋아요. 프론티어. 근데 실제로 프론티어라기보다는 스테이크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 드렸는데 이 내용을 좀 참조를 하시고 그렇게 따져 보면은 우리는 사실 어 화도 많이 내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나 커뮤니티 폴에 계시는 분들은 더 화를 내야 되는 시점이다. 그 시점이 벌써 뭐 한참 지나왔다. 만족들 하시나요? 그쪽에 계시는 분들, 옮겨 가신 분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보다 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희망이라도 있지만 거기는 희망이 제가 보기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2년이 지났는데도 뒤에 판계, 그 다음에 개습이 이런 뭐 다른 수익이 일어난 게 없다. 그리고 가치는 엄청나게 떨어졌으면서 보상을 받는 것도 S&P 50% 삭감을 함으로 해서 가져갈 수 있는 이익 자체가
또 반으로 줄었다. 그러니까 보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그렇게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리플을 R2E 한다는 게 결국에는 KOK 플레이에서 하던 그거를 거기에 또 적용을 거의 뭐 그 뭐 도찐 개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 KOK 플레이에서는 지금 그게 없어졌지만 이 뭐 리플 보상 뭐 이런 게 없어졌지만은 거기는 새로 또 만들었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참여 코드 주고 뭐 케이스타 몇 개 이상을 하면은 뭐 거기에서 받는 거에 30%를 뭐 자기도 받고 거기에 인제 새로 들어온 투자자한테 또 준다. 뭐 내 위의 사람한테 또 뭐 9% 인가 6%를 주고 그 전체 위임을 가장 많이 한 데도 또 뭐 6% 인가 9% 둘 중에 하나를 쉐어해가 주니까 내 거하고 상관없어요 실제로. 위에 준다는 것도 내하고 상관없어요. 결국엔 30% 예요. 근데 걔들은 45% 인가 뭐 이야기하잖아요. 43% 인가? 뭐 6% 9%니까 15% 잖아요. 그건 내하고 상관없어요. 많은 사람들을 줬는 거에서 6%나 9%를 짜게 본들 내한테 오는 거는 0. 몇 프로 뭐 이렇게 안 되겠지요. 0.00 뭐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듣기에는 좋은 거 같잖아요. 실제로 따져보면은 45%가 아니고 그것도 30%. 뭐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런 판단이 지금도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KOK 쪽은 KOK의 스테이킹 결국에는 4 가지로 했어요. 우리는 한 개가 죽어 가지고 파묻어 놨다 손 쳐도 나머지가 이거 가격이 더 떨어지잖아요. 더 떨어질수록 이 수량을 거래소에서 싸그리 없애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정말 가격이 뭐 0.003에서 0.002, 0.0005, 뭐 0.00005 그러면은 옛날에는 수십억을 들여야 되는 게 그때 되면은 수천만 원 가지고도 다 없앨 수 있어요. 그럼 가격을 수 숫자가 몇 개 없는 거 쌓으면은 그거는 로켓보다도 더 높이 뭐 쌓아 올릴 수도 있죠. 그걸 뭐 런치패드라면서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여러분들도 참조하시면서 스스로 판단을 해 보시고 일부는 똑바로 아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참조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